리더의 5가지 다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이 두드러진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인간의 두드러진 본성 중에 하나가 우월감에 대한 열망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높아져 보려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죠.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높은 타이틀을 따려고 그러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데,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한국의 국회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그 선출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에 오르게 되면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뭐 수입도 굉장히 높습니다. 매달 받는 그 수입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그런 권한을 사용하는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원칙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 지도자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같으면 이제 국민이 되겠죠. 이제 일반 조직이나 사회 리더 같으면 이제 팔로워들이 되겠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리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더라는 그 포지션은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게 굉장히 본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간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죠. 이런 것을 사실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그 욕망 추구를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데, 사실은 이 리더라는 자리는 출세나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또 자신의 성장이 중요했지만, 이 리더가 되는 순간 상당 부분은 자신을 포기해야 돼.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봉사,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종교가 또 문제인데, 교회의 그 수장인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 담임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리더십의 원리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 서번트 리더십의 원리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오래전에 이제 잭 웰치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가 된 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 정점에 오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욕망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그 구성원들의 삶을 향상시킬 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리더라는 그런 타이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이제 빈 수레로 물건을 팔 수 없듯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르면 안 되겠죠. 준비도 되기 전에 자리에 오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그 국가의 중요한 직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낙하산 인사로 어떤 그 조직의 수장이 된 경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도 되기 전에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산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 전에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만이 자신의 풍부한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리더의 자리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현실을 보면, 현대사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가 다 리더가 되겠다고 나서죠. 서로 어떤 직책을 맡겠다. 국가나 사회나 조직의 중요한 직분을 맡겠다고 준비 없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서로 나서는데, 이것은 이제 팔로우나 대중이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의지의 표현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아니고, 단지 그 자리가 주는 매력, 그게 뭐죠? 자리가 주는 매력? 한마디로 돈이죠, 돈. 자리가 주는 매력, 권력과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손을 들고 자원한다.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이게 대혼란이 오고, 팔로우나 그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생애 체험,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불행으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예전부터 그 리더라는 그 타이틀은 돈이라는 공식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오래 전부터, 지금 이 현대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됐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권력과 타이틀이라는 것은 돈과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쓰고 돈을 뿌려서, 돈을 통해서 이런 타이틀에 오르려고 하는데, 권력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자기가 뿌린 돈, 자기가 쓴 돈을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는 출세의 도구가 아닙니다. 리더의 자리는 출세의 도구가 아니고, 돈과 같은 것을 직위의 그 잉여가치로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노트에 보면은 이제 리더의 5가지 다짐에 대해서 5가지 항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피터의 원리. 피터의 원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지도자의 자리를 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피터의 원리에 지배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리더의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은 그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자리에 오르려는 그 욕망,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위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바로 추락을 한다는 거죠. 내리막길로 간다. 그래서 직위의 그 꿀맛에 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그동안 보여줬던 실적, 어떤 결실,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 자신의 무능력에 도달하는 순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피터의 법칙이다, 피터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피터의 원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이 지도자의 자리에 나서고자 하는 이 본능을 부단히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리더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리더라고 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당신이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됨됨이나 그 그릇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시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는 것이 이게 리더십이고, 그것이 이제 리더의 됨됨인데, 그렇지 않게 될 때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신의 그 안위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연연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지 그 권력의 자리, 리더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이제 돈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수입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축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대감을 갖는데 리더들은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면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의 노트 두 번째는 노드스트롬 제1규칙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쓰려다 보니까 노드스트롬인데 미국에서는 그냥 노드스톰이라고 그럽니다. 노드스톰. 백화점, 일종의 백화점인데요. 아주 유명합니다. 이 노드스톰 백화점이 할인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유명한데 이 노드스톰 제1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드스트롬 제1규칙. 미국에서는 노드스톰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노드스톰 제1규칙은 그 팔로우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팔로우를 만족시키고 팔로우를 감동시켜라 하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이 노드스톰이란 사람이 그 스웨덴의 이민자입니다. 스웨덴 이민자였던 그 노드스톰이 그 시애틀의 그 구두 가게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업을 성공해서 오늘날 미국에서 인정받는 그 백화점 노드스톰 백화점이 됐는데 유명한 것이 그 서비스 신화 노드스톰의 그 서비스 신화로 교과서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서비스 내용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객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 이외에 다른 규칙이 없습니다. 이것이 노드스트롬 제1규칙이라는 겁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단순히 알랑알랑거리면서 고객에게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고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실행하라. 이것이 노드스트롬 제1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태도가 구체화된 예가 하나 있는데 1인 밀착 서비스 같은 겁니다. 1인 밀착 서비스. 이게 뭐냐면 노드스트롬의 그 직원들은 자신들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드스톰의 이 고객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고객이 세일 기간에 바지를 사기 위해서 이 노드스트롬에 왔는데 고객이 사고자 하는 이 바지가 다 팔리고 없어졌어요. 하나도 살 수가 없었는데 고객이 실망을 하자 이 직원이 다른 회사의 매장에 가서 그 원하는 바지를 사다가 세일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노드스톰 측으로서는 당장은 손해를 봤는데 고객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선사한 거죠. 사실은 이제 조금 과장된 면은 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리더십의 그 원리를 위한 그런 교과서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노드스톰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원칙이겠죠. 원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노드스톰의 무조건 반품 정책입니다. 뭐 이거는 특이한 것 같기도 한데 노드스톰에서는 이 자동차 타이어는 판매하지 않는데 어떤 소비자가 이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반품을 원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환불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떤 물건이든지 그 환불해 주는 것만큼은 철저합니다. 뭐 미국의 모든 그런 매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노드스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갔다가 그 영수증이 꼭 있어야 되겠죠. 영수증. 물건하고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은 묻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캐시로 했으면 캐시로 주고 카드로 했으면 카드로 그 돈이 들어가게끔 바로 처리해 주는 그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노드스톰의 제1규칙의 핵심은 뭐냐면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 그런데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가 돼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미칠 때 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감동을 주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참으로 그들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노드스톰 제1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3번에 리더의 5가지 다짐 중에서 세 번째는 경청인데요. 흔히 이제 과묵하고 경청하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성공의 여부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듣느냐,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부친인 그 이병철 회장의 그 집무실 옆방에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시작하던 그 첫날인데요. 이병철 회장이 그 직접 붓을 들고 경청이라는 그 글을 써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의견을 잘 들을 것을 당부한 거죠. 특별히 당부해서 남의 의견을 잘 들어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했던 건데, 이 가르침대로 이건희 회장은 회의할 때나 이 현장에 갈 때나 가능하면 말을 많이 안 하고 남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상대방의 생각이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헤아리는 그 파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됐을 때, 권력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지위에 올랐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지시하고 명령해야 된다. 이게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리더의 자리로 나가면서, 특별히 권력 있는 자리로 나가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망치 알죠? 망치를 손에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망치를 손에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고,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휘두르고 싶고, 또 권력을 손에 넣으면 군림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이걸 따지기 전에 인간의 본능이 망치를 손에 들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고, 칼자루를 잡으면 이렇게 확 휘둘러 보고 싶고, 권력을 손에 넣으면 군림하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경청이라는 거죠. 경청, 남의 얘기를 듣는 거. 듣는 거가 이제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 축하와 칭찬의 소리,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언도 듣고 충언도 듣고 또 간사스러운 말도 듣고 모든 얘기를 듣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리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명령 그 체제의 슈퍼바이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아랫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묻고 또 듣고, 이걸 서슴지 않는 그 오픈 마인드가 그 리더의 성공을 위한 보증수표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5가지 다짐 그 강의 노트에 보면 4번이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지셔닝. 조직과 그 사회의 그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따르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의 그 방법, 어떤 리더십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고 치밀한 그런 생각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기 나름의 그 리더십 철학, 또 인생 철학,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취임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회전 의자에 앉아서 폰만 잡으면서 사람들에게 지시나 하고 명령만 했다고 해서 이게 그 타이틀 자체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리더로서의 그 자리매김이 되어야 온전한 그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매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리더십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리더십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포지셔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 포지셔닝, 이게 이제 리더의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리더십을 행할 것인가, 그 리더십 철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조직을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향하게 해주고 큰 결실을 맺게 해주는 그런 리더십,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비자의 마음속에 제품이나 조직에 대한 이미지나 그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가장 유리하게 자리 잡게 해주는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뜻하는데, 이것을 이제 리더십에서 그 중요한 요소와 그 일맥상통하는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 포지셔닝이라는 게 그 잭 트라우트가 주창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한 단어나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 제품, 다른 회사의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가리켜서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은 3M은 혁신, 맥도날드는 편리함, IBM은 탁월함, 이런 식으로 그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한 단어나 한마디로 표현함으로써 타사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오늘날의 사업체는 자기 조직의 이 포지셔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위치에 올랐을 때 이 지도자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팔로워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자신의 그 리더십 철학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이 리더십 포지셔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리더십의 타이틀을 받는 순간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또 어떤 그 리더십 철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깊이 생각해서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확립함으로써, 리더십을 확립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팔로우들, 사람들의 그 뇌리에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포지셔닝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 제대로 이루어진 리더는 그만큼 영향력을 나타내기가 쉬워집니다. 효과도 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리더가 타이틀만 갖고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빙글빙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리더로서의 포지셔닝, 다시 말하면 이제 자리매김인데,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신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리더십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더의 5가지 다짐 중에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규칙 깨트리기인데요. 5번째는 규칙 깨트리기. 그래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 기존의 방식의 안주에 있어서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리더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큰 개를 그 어린 소년이 끌고 가는데, 어린 소년이 그 개 목줄을 아무리 잡아당겨봤자 큰 개가 지 멋대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리더십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을 깨트려 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혁신적인 리더라고 하는데, 기존에 낡고 경직된 이 기업 문화, 또 조직 문화의 자율성, 열정, 창조성, 이런 새로운 가치를 막 불러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리더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불리는데, 이 급변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혁신적인 리더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변화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려면
이 파괴의 원리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마트가 있는데요. 월마트의 창업자이자 리더였던 그 샘 월튼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샘 월튼이 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그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그의 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정확하게 그 반대로 해라. 그것이 바로 우위를 점하는 길이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규칙 깨트리기라고 하는데요. 월마트의 샘 월튼이 행했던 그 규칙 깨트리기. 여기서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망치를 들고 막 마구잡이로 막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법과 낡은 방법이죠. 기존의 낡은 방법과 잘못된 규칙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가 이 비효율적인 게임의 규칙을 철폐하고 스스로 규칙을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 깨트리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습이나 패습을 깨트리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상황이나 여건을 새로운 시각, 창의적인 시각, 혁명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큰 개를 끌고 가는 어린 소년처럼 그 개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질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각에 안주해버리고 말면은 리더가 될 수가 없고, 그 악습 가운데서 큰 개가 어린 소년을 끌고 가듯이 그 악습과 그 패습에 의해서 조직이 망가지고 조직이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혁신적인 리더가 이 악습이나 패습을 철폐하고 기존에 낡고 경직된 이런 조직 속에 자율과 열정과 창조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기 위해서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팔로우나 구성원들의 생각이 여과 없이 리더에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되지 않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에 리더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 혁신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리더가 돼서 조직을 관장하고 혁신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룰 그 데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최종 마감 기한이라고 그러나요?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 기간 내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사람 좋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한 달이 가도 좋고 1년이 가도 좋고 10년이 가도 좋다 그러면은 그 조직은 망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결해야 될 일은 태산 같은데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리더가 능력 있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래서 이 시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시간지능이라고 합니다. 시간지능, temporal intelligence, 시간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지능이 뛰어남으로써 시간의 주인이 될 때 많은 산적해 있는 일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모두 이루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혁신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물 세 번째는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하면 상황판 같은 건데요. 상황판.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지역이나 사람이나 또 그런 사건이나 목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 정책 목표나 추진 일정, 프로세스 과정, 목표와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게 사람이 그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진하고 그림은 또 조금 다르죠.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그려 놓은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하라는 거죠. 그 제일 쉬운 방법이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 그게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드맵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 공간적인 차원에서 리더가 자신의 업무, 자신의 그 하는 일의 그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련하는 것인데, 세부 사항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에 이르기 위한 구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지침서 같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서 단시간 내에 한 번에 쉽게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로드맵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준비물 네 번째는, 첫 번째 준비물은 뭐였나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었고, 두 번째 준비물은 시간 관리, 데드라인이었고, 세 번째는 로드맵,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권위와 신뢰입니다. 권위와 신뢰를 상징해 주는 게 도장이죠.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는 도장을 웬만해서 사용 안 합니다. 대부분 사인이라는 걸로 통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은 도장 문화인데요. 도장. 아직도 사인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더라고요. 빨간 걸로 해가지고 인주라고 그러죠. 인주를 묻혀서 도장을 꽝 찍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권위의식이라든가 신뢰감을 느낀다. 그것도 굉장히 문화적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그냥 사인인데 이게 뭐 장난을 하는 건지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써도 그 사람이 쓴 그 흔적, 그걸 가지고 굉장한 권위를 부여해주는, 그러니까 문화 차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신뢰의 상징인데, 돈은 빌려줘도 도장은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게 그 가장 확실한 증명과 신뢰의 수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전통이. 옛날부터 그 관계가 좋은 사람, 친교가 두터운 사람이나 집안끼리는 이 도장을 갖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도장을 바꿔서 받고 갖는 그런 풍습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서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는데 권위와 신뢰가 없다 그러면은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저 까불고 앉았네. 내가 네 말 듣나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리더가 타이틀을 부여받고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준비태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태세를 갖추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잘못된 게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악습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폐습도 있고, 잘못된 이것을 파괴해야 되는데, 부숴버려야 되는데, 부숴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망치로 때려 부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피살당하겠죠, 정말. 로마의 그 시저가 암살당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통,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로드맵, 권위와 신뢰, 이런 것으로 무장한 그 혁신적인 리더가 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시대 흐름에 맞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마인드와 영향력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조직과 사회와 국가가 나날이 발전이 되고 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지경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믿습니다.